안녕하세요. 백만불입니다. 오늘은 코인데스크에서 바이든의 OCC를 이끄는 리플 보드진 전 멤버, 이런 제목으로 이제 리플사에 있었던 마이클 바라는 미국의 전 재무장관이 이제 얼마 전 사임한 브라이언 브룩스 미 통화 담당 재무부장을 대신할 거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했다는 기사입니다. 코인 텔레그래프트에서도 전 리플 어드바이저가 통화의 통합자가 될 예정이라고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고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크립토 뉴스 플래시라는 곳에서도 조 바이든 리플 전 고문을 OCC 수장으로 임명 보고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이 기사를 한번 이제 번역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이클 바 전 리플 고문을 OCC 수장에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바는 사임한 브라이언 브룩스 수석으로부터 비밀리에 우호적인 정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브라이언 브룩스가 약 일주일 전 화폐개혁위원회 OCC에서 물러난 뒤 그의 후임자에 대한 첫 루머가 이미 시작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대로 재무부 관료 출신인 마이클 바가 연방은행 감독 책임자를 맡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바 장관은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은행과 신용조합을 규제하는 미 재무부 산하 재무부 사무소에 가상화폐 관련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이다. 브룩스 산하의 OCC는 국가은행들이 암호 공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1년의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코인베이스의 전 최고 법무 책임자 아래 OCC는 미국의 모든 라이선스 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나 브룩스는 코비드19 대유행의 관점에서 그의 비밀리에 초점을 맞춘 소수의 유해 민주당원들로부터 비판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은 암호계로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바르가가 그냥 바 장관 전 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바가 OCC의 암호화된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CC는 지난주 업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미국 최초의 연방 전세 디지털 자산 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암호 관리인 앵커리지의 조건부 승인을 허가했다. 그래서 이제 잠재적인 OCC 수장은 리플랩의 조언자였습니다. 바 장관은 현재 미시간 포드 공공정책대학의 학장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재무부 수석으로 도드 트랭크법과 관련된 은행 규제 업무를 담당했다. 게다가 바는 2015년에 리플레스의 자문위원회에 합류했지만 그가 이제 그 자리를 떠났는지 언제 떠났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2015년 7월에 발표된 보도 자료에서 바는 리플레스에서의 그의 재임 기간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리플레스의 자문위원회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 우리의 글로벌 결제 시스템은 매우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나는 결제 혁신이 금융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비용을 절감하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접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리플랩스는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로부터 지금 이제 소송을 당하고 있죠. 미국 기관은 XRP의 미등록 판매에 대해 리플을 보완으로 고소했다. 비록 OCC가 이 점에서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브룩스는 출발하기 전에 낡은 은행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 민간 지불 기술의 사용을 주장했다. 결제 현장 2.0에 비춰 일부 커뮤니티 회원들은 리플의 기술에 대한 탄원이라고 해석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살펴보는데
그래서 아직 뭐 확정 발표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 기사를 이제 종합해 봤을 때 기정사실이 아닌가, 기정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로 이 리플러스의 자문위원회 출신인 이 마이클 바가 브라이언 브루스의 뒤를 이어 OCC 청장이 되면 어찌됐든 앞으로 이제 리플사가 진행하는 사업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트윗을 남겼는데, 이제 바이든 체제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SEC 의장 게리 겐슬러와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와도 적극 협력하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인데, 이제 그간 리플사는 친민주당 쪽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됐는데 과연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재선되기를, 예, 트럼프를 지지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뭐 이 리플사의 미래에 관련해서는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XRP 전망이 이제 밝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금융 세력들은 30년 전부터 암호화폐를 이 미래의 화폐로서 쓰일 수밖에 없도록 이미 다 설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을 다 이렇게 지원하면서 누가 뭐 정권을 잡든지 간에 XRP가 국경 간 송금 시장을 장악하고 전 세계 브릿지 통화로서 쓰이도록, 지금까지 판을 다 짜놓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는 저는 가치 저장 수단일 뿐 전송 속도도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고, 그리고 이제 비트를 또 이제 리플처럼 실시간으로 결제할 수 있게 라이트닝 기술을 개발해서 더 빠르게 속도를 높인다고 하는데, 저는 다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거를 몇 년째 개발한다는 이렇게 이야기만 나오지 이게 쉽게 상용화 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예. 하지만 리플은 개발 당시부터 국제 간 결제 송금에 최적화되게 디자인돼서 암호화폐 중 가장 빠르고 수수료도 압도적으로 매우 저렴하죠. 그래서 1초당 1,500건 이상의 이제 트랜잭션을 동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 메인넷이 이제 올해 5월중 이제 출시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디파이 시장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플레어 네트워크에 지금은 이제 라이트 코인이 이제 합류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라이트 코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스마트 계약 기능을 필요로 하는 이 수많은 다른 코인들도, 이 코인 이름 앞에 애플을 붙이고, 플레이어가 되어 네트워크에서 이제 상호 운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이 이제 LTC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플레이어 네트워크 상에서는 애플을 붙여갖고 FLTC,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리플도 FXRP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플레이어 네트워크가 이 리플에 이더리움의 기능을 더한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의 날개를 달아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크 토큰을 뭐 이더리움, 뭐 체인링크, 뭐 이런 다른 그런 이제 코인들하고도 이제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스파크가 이더리움이나 뭐 체인링크 뭐 그런 코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플레어 네트워크 상에서 XRP에 이 스파크 토큰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 코스모스, 폴카닷 그런 다른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과 이제 상호 작용을 하게 되면서 XRP에서 이 디파이로서의 이 무신뢰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송금 및 결제에 최적화된 송금용 코인에서 플러스 디파이 기능까지 가지게 된 거다. 예. 그리고 이제 스파크도 리플이 가격이 올라야 오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이 리플이 가격이 계속 안 오르고 떡락만 하니까 이 리플 운영진들이 리플을 상폐시키고 개미 빨아먹을 대로 다 쭉쭉 빨아먹고 버린 거다. 그리고 이제 스파크 토큰을 만들어서 스파크 토큰으로 갈아탄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 플레어 네트워크가 어떤 구조인지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년, 10년 뒤 미래에는 비트코인 한 개보다 XRP 1만 개가 더 가치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비트 가격이 이제 오늘은 좀 떨어져서 지금 아까 이제 한 개에 지금 이제 3,600만 원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죠. 지금 리플은 지금 1만 개당 320원이니까 320원으로 계산하면 1만 개에 320원이 됩니다. 아니 32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가격만 놓고 보면 비트가 10배 이상 높은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죠. 비트 한 개에 3,600만 원, 리플 1만 개에 지금 시세로 320만 원, 그죠?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제 5년, 10년 뒤에는 비트 한 개보다 이 리플 1만 개가 더 가치가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최소 1만 개는 그냥 평생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17년도에도 비트는 최고점이 원화로 이제 한 2,800만 원 정도 됐죠. 리플은 5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리플 5천 원, 1만 개면은 5천만 원입니다. 비트 한 개에 2,800만 원, XRP 1만 개에 5천만 원. 리플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죠. 예. 올해 연말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플이 올해 10만 원 정도는 가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가격으로 320만 원에 리플 1만 개를 이제 사 놓으면 연말에 리플이 10만 원 됐을 때 1만 개니까 10억이 됩니다. 10억. 예. 그래서 저도 이 유튜버 이름도 백만불이에요. 예, 10억. 내 지인들, 내 방송 보는 사람들 1만 개 정도는 사놓고 100만 불 정도는 벌게 해주자. 예. 그래서 제가 100만 불입니다. 100만 불. 그래서 이제 비트는 이제 지금 가격으로 3,600만 원이죠. 그래서 연말에 이제 지금부터 10배 더 오른다고 해도 3억 6천입니다. 3억 6천. 그러면은 320만 원이 연말에 10억이 되는 거랑 지금 3,600만 원 투자해서 연말에 3억 6천이 되는 거랑 이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 측면을 보면 당연히 리플이 이제 현재 얼마나 저렴한 가격인지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 하면 리플 10만 원 안 가면 책임질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채널은 제 생각을 그냥 자유롭게 말하는 방송일 뿐입니다. 제가 리플사한테 뭐 돈을 받고 영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판매사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금전을 요구하고 뭐 리딩 방송을 하거나 리딩 뭐 텔레그램 뭐 카톡방을 운영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참고만 하시는 거지 그 판단은 항상 이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고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고 확신이 생겼을 때 그 확신한 만큼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던 게, 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날 수익을 내고 단타를 치는 게 이제 적성에 맞으신 분들은 그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예. 저는 이 리플사에 대한, XRP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을 떠나서 이 현재 돌아가는 이 시장 상황을 보면 XRP는 뭐 얼마든지 당장 내일이라도 뭐 3,000원, 5,000원 갈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계속 홀딩하는 것 뿐입니다. 예. 제가 장투한다고 제 방송을 보시고 억지로 장투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본인이 흔들리고 힘드시면 털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리플이 뭐 800원대에는 뭐 100%, 150% 넘는 막 수익을 보이다가 또 떠났을 때 리플이 이제 마이너스 20%, 30%까지 제 계좌가 빠지고, 이제 이런 걸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미련하고 이제 바보처럼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묵묵히 XRP의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제 모습을 그냥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그동안 계좌도 다 공개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개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선택을 믿고 제 자신을 믿고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리플사나 뭐 빵형을 믿어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믿는 거는 제 자신과 그리고 XRP의 미래 가치뿐입니다. 예. 그럼 조금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